날씨나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도 점차 변해갑니다. 인구가 많아진다거나 혹은 줄어드는 거, 또 산업기술의 발달도 도시가 변하는 데 영향을 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되면 그것도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놓지요. 그래서 도시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는데요. 부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부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황영우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뭐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센터는 기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산에서 시행되는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예. 이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부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 기관과 같은 광역지원센터가 있고 여러분들 동네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현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사무 지원 등을 통해서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제가 이것을 좀 재미없게 말씀드리면 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진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죠? 어렵네. 그러니까 재미까지 따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 원장님. 예. 아니 이제 뭐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곳 재생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원래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도시 재생 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구성 체계상 광역과 현장센터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를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 지원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하시다 보니까 사업의 기획이나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 센터가 노하우로 확보하고 있는 이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보자라는 게 할 수 있고 네네. 그걸 조금 더 들려보면 사실 이제 행정관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예. 화양식 정책 사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또 이렇게 상향식 사업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사는 게 저희 센터가 필요하다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하고 또 위탁 사업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만 네. 사업명만 이야기할 거니까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청년 도시 재생사 양성, 도시 청년 꿈의 날개 사업, 부산 도시 재생대학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특히 저희들이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영도 경제 기반형 혁신 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국가가 하는 유일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영도가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환경에도 변화시키는데 참여하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보기도 합니다. 네. 그 도시 재생하면은 이제 마을 활동가 분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맞습니다. 의견들을 수렴하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지원센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런 그 마을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교육하는 그런 업무도 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니까 이제 도시재생이 좀 진행된 지가 됐잖아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무게감을 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만족도가 이제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러운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훌륭한 지적사항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것도 고민해야 될 지금 과제입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부산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업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지도도 하고 하는 내용들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 평가 방법들이 때로는 주관적이기도 하고 예. 좀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라는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개량화시켜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추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뭐 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곳들도 있고요. 또 뭐 날개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마을 활동가들도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은데 부산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뭐 도움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뭐 엄청스럽게 뭐 저희들이 예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당장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도시 재생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그 부산역에 있는 유라시아 플랫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콘 그라운드라고 수영구에 있던 네, 맞아요. 하부 구조에 예. 이러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있는데 네네. 실상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특히 비콘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역 주민들은 그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그 관리하는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나름대로 그 사업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근데 저도 원장으로 취임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막 지났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얼마나 더 홍보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자갈치 아침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또 더불어 감사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원장님, 근데 이제 워낙 부동산이 지금 폭등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원주민들 특히나 이제 마을 주민들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아파트나 지어줘 뭐 이렇게 얘기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근데 사실 그게 뭐 입지 조건이 되면 뭐 민간업자들이 들어와서 벌써 지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을 텐데 그런 곳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특정 동네 명칭은 생략하겠지만은 어떤 지역은 실질적으로 그 동네 주민들 스스로가 재개발 사업을 원치를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분들은 사실상 생활 수준들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어도 아파트 관리비가 안 나가고 조금 저녁에 마치면서 일당으로 이렇게 돼지고기를 한 200g 사면 집에서 같이 가족과 구워 먹는 그런 작지만 행복한 것이 있는데 어떤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획일화된 그런 문화 내지는 경제적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지금의 조금 열악하지만 주거 환경을 즐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즐기다기보다도 만족해감 살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대도시일수록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렇게 우리가 최고 이렇게 괜찮다는 마린시티 같은 동네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와중에서도 그분들이 문화적 혜택도 빠뜨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재생 사업의 일환인데 그래서 이 기존의 재개발의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만 하던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니라 요즘은 문화와 예술 또 심지어는 육아까지도 도시재생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들이 뭔가를 살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맞춤형 어떤 그 지원 대책들을 해 나가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주요 포인트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대상지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또 다른 어떤 그 종합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동네도 그렇고 또 이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들을 한 번씩 가보면
보면 요렇게 또 좋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아주 질문도 재밌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요런 것들을 총망라한 2021 부산 도시재생 박람회가 열렸다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그랬습니다. 지난주 11월 18일 19일 목금 양일간 그 부산역에 있는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올해가 그 벌써 5번째였습니다. 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도 의미 있는 행사였다라고 뭐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는데 예. 그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는데 올해는 온 오프라인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을 부산 도시재생 변화의 파도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온 오프라인 이제 부스를 통해서 그동안 부산 시내 16개 구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도시재생사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재생 사업들을 한 장소에 소개하고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그 재생 사업이 갖고 있는 학술적 가치도 한번 챙겨보고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슈 토크, 시민 체험, 그러니까 마을 상품 판매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존도 있었고, 근데 특히 이제 이 모든 행사들이 유튜브로 이제 중계가 되었는데, 저도 멘트를 한번 실시간 한번 달아봤는데 진행자가 바로 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런 현시성과 적시성 있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나름 의미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도시재생에 어떤 성과물이 없다면 박람회도 뭐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도시재생이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가 기본 전공은 뭐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는 뭐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가 존재하는 한 도시재생은 역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다른 좀 비유로 하자면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과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부산은 뭐 도시재생 박물관이라고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 의미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부산이 도시재생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향후에는 도시재생 박물관이 필요 없는 부산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도시재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이제 공동체 활성화로 이제 확대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를 통해서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까지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고 또 저희 센터의 이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좀 든든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영훈 원장이었습니다.